안녕하세요. 리마크 영어과 원장 권보경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4 불수능 수시 탈락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수시 탈락생이란 혹시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거는 수시에 합격을 했거나 거의 면접까지 다 보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올해 수시는 정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시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신을 잘 봤다거나 아니면 학생부가 좋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잘 봤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반대로 정시는 좀 더 수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는 수시가 정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올해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1등급 비율을 보면은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에 4.45%가 1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응시자 중에 4.07%가 1등급을 받음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가 1,84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5.26%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4.2%로 줄어서 4,661명이 감소를 했고요. 영어를 한번 보실게요. 영어는요, 절대평가이다 보니 작년에는 7.83%가 1등급을 받았는데요. 올해 4.71% 많이 절대평가임에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상대평가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감 인원을 한번 볼게요. 13,987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많아지면서 특히 영어같이 이렇게 1등급 비율이 확 급감한 그런 과목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게 되어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수시는 정시가 되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원래는 수시, 내신이 좋다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렇게 수시로 갈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시화되었다. 정시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기사 헤드라인을 갖고 와봤어요. 역대급 불수능에 수능 최저 미달자가 증가하고 의대 지망생 눈물 이런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헤드라인인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 이것이 올 수능과 그 입시의 단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미달자가 증가하면서 최상위권이었던 의치, 한약수 이런 지망생들도 합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말해 올해 수시 지원자 또는 합격까지 했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탈락한 학생의 비율이 인서울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53%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거나 학생부를 잘 만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이 될 수 있었던 학생이 100명이었다고 치면요. 그 중에 53명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고 결국에는 그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스카이 대학만 놓고 보면요. 이런 통계 전망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이 퍼센트가 77%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면 정말 3년 내내 내신 열심히 하고 서류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시 위주로 좀 공부했던 학생이 아니라 좀 내신에 올인했거나 서류에 좀 집중을 했던 그런 학생이라면 더욱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정시 준비보다 내신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
재수를 할 때도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수를 했을 때는 1, 2, 3학년 때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고 공부를 좀 하고 훈련을 했던 학생이 재수를 해서 수능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고3 1부터 3학년까지 내신만 했다가 1년 동안 재수 기간 동안 수능을 딱 준비한다고 절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재수를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봐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영어가 수능 최저 기준에 의외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지금 시기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하죠.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든지 고1에서 고2가 되든지 고2에서 고3이 되는 학생들 모두 방학 기간 동안에는 수능 공부에 굉장히 열을 올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인데 수학, 과탐을 이번 수능에서 좀 잘 봤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한 레벨 살짝 올려서 교차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이다. 그런데 국어를 좀 잘 본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상향 지원, 아니면 조금 소신 지원을 해볼, 국어는 수학에 비해서 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항상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굉장히 어찌 보면 체감상도 그렇고 표준 점수상에서도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상향이나 소신 지원도 권유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